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스피커죠. 파인오디오의 빈티지 클래식 시리즈입니다. 빈티지 클래식 시리즈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오디오를 꾸미면 좋을까? 앰프는 어떤 게 매칭이 잘 맞을까? 소스 기기는 어떻게 매칭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가? 최대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매칭을 맞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저치는 어느 정도가 되고 최고치는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써야 되는가, 그런 권장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매칭 시킬 만한 기기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명도가 있으면서도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 그런 제품을 모아서 대표 제품으로 매칭을 해서 일단 음질을 들려드리고요. 이 매칭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쓰는 조건과 좀 더 덜 쓰는 조건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풀 세트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피커는 파인오디오의 빈티지 클래식 10입니다. 그리고 앰프는 이탈리아의 유니슨 리서치의 유니코 150을 매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스 기기는 오렌더의 A200을 매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 1,400만 원대가 됩니다. 설치비는 별도로 하고요. 스피커도 그렇게 저렴한 스피커는 아니죠. 사실상 10인치 모델의 고급스러운 럭셔리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앰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 앰프가 무게가 26kg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생산 제품이고요. 그리고 트로이덜 트랜스는 무려 400V 암페어나 들어간 절대로 저렴한 앰프가 아니에요. 힘도 좋고 크기도 좋고 음질도 굉장히 음악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음을 내줄 수 있는 좋은 앰프죠. 그리고 오렌더도 사실상 네트워크 플레이어 중에서는 오렌더가 사실상 제일 비싼 상품군의 브랜드에 속하는데 오렌더까지 집어넣어서 1400 중반대 정도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금액을 좀 더 낮추고 싶다, 사실상 중요한 것은 저는 앰프와의 매칭이라고 생각을 해요. 10인치 모델의 경우에는 저는 유니코 150하고 매칭이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금액을 조금 더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뿐만이 아닌 다른 오디오 평론가나 판매점에서 추천하고 있는 모델이 시모디오 600i V2. 시모디오 600i V2가 최근에 가격이 조정이 되면서 파이노디오 빈티지 클래식에도 매칭을 해볼 만한 그런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제가 직접 매칭을 해봤을 때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유니코 150을 매칭을 했을 때는 약간 이제 중저음이 부드러우면서도 좀 포근하게 재생이 되는, 그리고 중고음 같은 경우에도 똑똑 떨어지기보다는 좀 더 맑으면서도 예쁘게 달콤하게 이렇게 재생을 해주는 그런 섬세한 느낌도 있으면서도 소리가 비교적 시모디오보다는 좀 더 풍부하게 재생이 되는, 소리가 좀 더 명징하면서도 정교하면서도 또렷또렷하게 나한테 들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약간 기름기가 빠지면서 중저음도 좀 더 단정하게 들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힘은 좀 더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 시모디오가 좀 더 잘 맞겠습니다. 사실상 시모디오가 약간 거친 성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시모디오 600i V2는 절대로 거칠지는 않아요. 굉장히 모범생입니다. 600i V2는 힘은 충분히 좋으면서 음색은 모범생이에요. 그래가지고 빈티지 클래식하고 매칭을 해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모디오라는 브랜드 자체가 워낙 비싼 브랜드다 보니까 유니코 150하고도 현재 가격 차이가 제법 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인치 모델의 그나마 무난한 제품을 매칭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유니코 150도 상당히 좋은 매칭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매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메인 앰프는 유니코 150으로 일단 매칭을 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매칭해본 앰프들 중에서 매칭이 좋았던 앰프는 마크 레빈슨, 또 빼놓을 수 없겠죠. 마크 레빈슨 580이라든지 5805 이쪽이 매칭이 잘 맞았습니다. 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마크 레빈슨은 워낙 성향 자체가 중립이면서도 어느 대역대에도 소홀한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파인오디오 빈티지 클래식하고 매칭을 했을 때 단점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크 레빈슨도 매칭이 잘 맞고요. 저희 채널에서 추천을 하는 앰프 중에 또 일렉트로 콤파니라는 앰프가 있지 않습니까? 일렉트로 콤파니에도 올인원 앰프가 있습니다. ECI6 DX MK2라는 올인원 앰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도 잘 맞습니다. 근데 금액을 좀 낮추자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다가 소스 기기를
저는 아캄의 CDS50 같은 제품, CDS50이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이 거의 사실상 완벽하게 되는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무선 재생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DS50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비용이 대략 거의 한 2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할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1200만 원대에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CDS50으로 매칭을 해도 사실상 앰프와의 매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음질 차이를 그렇게까지 크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음질 차이가 당연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매칭을 하셔도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비용을 또 좀 더 낮추고 싶다. 그럴 때에는 올인원 앰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올인원 앰프 중에서는 유니코 노바, 네임오디오의 유니코 노바가 매칭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중저음이 다른 음역대의 소리의 선명도를 웬만해서는 잘 해치지를 않아요. 중저음이 벙벙거리면서 답답하게 재생을 잘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칭을 한다라면 오히려 중저음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중저음을 좀 더 양감을 좀 더 살려주는 그런 류의 앰프를 매칭하는 게 제 개인적인 느낌은 조금 더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인원 앰프들 중에서도 D클래스 방식의 앰프보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사운드 밸런스가 안정적이면서도 중저음을 포근하면서도 부드럽게 내주는 앰프가 바로 네임오디오의 유니티 노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인원 앰프 하나로 끝내고 싶다라면은 1차적으로는 네임오디오 유니티 노바하고 매칭이 가장 잘 맞았어요. 심지어는 그거보다 조금 더 싸게 매칭을 하고 싶다. 가장 절대 성능이 우수한 앰프는 저는 아캄 SA30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캄 SA30은 오토 세팅 기능이 되기 때문에 매칭에 대해서 거의 걱정을 하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캄 SA30하고도 무난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아캄 SA30이 뭐 한 30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원래 가격은 조금 더 비쌉니다만은 300만 원이나 300만 원 미만 앰프로 저 스피커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으면서도 진한 사운드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치를 아캄 SA30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뭐 부드러운 사운드를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렴한 가격대에서는 뭐 쿼드 아르테라 솔루스 정도 그런 정도도 매칭이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울 수가 있겠죠. 소리의 뭐 디테일이라든지 전체적인 구동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올인원 앰프 중에서는 아캄 SA30 정도 아니면은 네임 유니티 스타 혹은 노바 정도는 매칭을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Know the score, and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like never before.
이 파이노디오 빈티지 클래식은요, 소리를 선명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상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디자인이 클래시컬하게 생겼기 때문에, 저 브랜드의 디자인이 클래시컬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저 브랜드가 영국제 브랜드이면서도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나온 스피커, 사실상 파이노디오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제 브랜드가 디자인이 저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해상력은 타협을 하면서 듣는, 소리의 선명도라든지 입체감이라든지 소리의 생생함이라든지 적당히 포기하고 듣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소리가 포근하면서 중저음이 잘 나오고 부드럽고 감미롭고 그러면서 깊이감이 있는 그런 사운드가 나와주기는 하지만, 소리의 선명도나 해상력이나 입체감이나 이런 거는 적당히 살짝 포기하면서 듣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거예요. 소리가 아주 선명한 느낌을 오히려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사운드를 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이노디오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파이노디오는 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그 선명도를
낮춰야 되는, 매칭이라든지 앞에 노브를 이용해 가지고 그 소리의 선명도나 개방감이나 소리의 이탈력을 좀 죽여야 될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춘 스피커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파이너디오 빈티지 클래식을 이용을 해서 음악을 들을 때는 답답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의 하모니컬과 중저음이 포근하면서도 그윽하게, 굉장히 드라마틱하면서도 근사하게 이렇게 쫙 깔리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연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왼쪽에 있는 노브가 에너지 노브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노브가 프리센스 노브라고 해요. 이 두 가지 노브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좌측에 있는 에너지 노브는 중저음의 양감을 조정해 주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프리센스라는 노브는 중고음의 1kHz 이상대의 중고음의 양감을, 중고음의 하모니커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과거에도 중저음을 조정하는 것과 중고음을 조정하는 베이스, 트래블 같은 역할을 하는 노브를 달고 있는 스피커는 몇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이너디오의 저 노브가 좀 더 특별한 이유는요, 에너지 노브가 무조건 저음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저역대의 전체적인 에너지를 조정하는 기능을 해주고요. 단순히 그냥 저음의 양감만 늘려주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리고 프리센스라는 노브도 단순히 중고음의 선명도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 중고음의 하모니컬과 해상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오디오적이면서도 음악적인 부분에 더 관여가 되는 기능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조절해 가면서 내 공간 혹은 내 취향에 맞게끔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저 파이너디오 빈티지 클래식 시리즈의 최대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 집은 좁아서 저런 괴짜경 스피커는 사용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노브만 잘 조정을 해주시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나와줍니다. 얼마 전에 빈티지 클래식 12 모델 저희가 청음 영상 들려드렸을 때, 거기에서도 제가 락 음악을 하나 틀었습니다.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 파이너디오 빈티지 클래식 스피커는요, 슬림한 스피커에서는 절대 내줄 수 없는 소리의 무드감을 연출을 해줘요. 소리의 하모니컬이 훨씬 더 풍부해요. 소리가 정말 그윽하면서 드라마틱하면서도 넓게 펼쳐지지만 답답하지는 않아요. 소리의 디테일도 좋으면서도 슬림한 스피커보다도 월등히 넓은 사운드 스테이지와 월등히 넓은 공간감을 연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듣는 공간의 분위기를 아주 음악적으로 바꿔주는 용도로는 아주 잘 맞는 거죠. 굉장히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특출나고 대체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실제적으로 판매되는 가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깔래야 깔 필요가 없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다. 비슷한 가격대에서 다른 스피커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가격은 직접 문의를 해보세요. 정말 솔직한 생각으로 정말 좋은 가격이다. 빈티지 클래식 시리즈의 품질이나 디자인이나 만듦새나 음질이나 이런 올라운드적인 특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안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파이너디오 빈티지 클래식 시리즈를 이용한 세트 상품 같은 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유니슨 리서치 유니코 150을 기준으로 하는 다른 스피커 매칭들도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살짝만 생각을 하셔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만큼 합리적인 가격인지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해집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이 만들어졌다. 이 정도면은 별로 비싸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파이너디오의 빈티지 클래식 시리즈에 8인치 모델, 10인치 모델, 12인치 모델을 사용을 하면서 이 정도 비용은 투자할 만하지 않느냐. 물론 더 저렴하게 하려면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로 구성을 했을 때 이 정도 가격대에서 저 정도의 퍼포먼스, 저 정도의 정말 깊이 있으면서도 풍부한 음악성을 구현을 시킬 수가 있느냐, 이런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스 기기를 오랜더 A200으로 매칭을 하면은 아주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금액대가 제법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구축을 하시려는 분들은, 저는 스피커하고 앰프의 매칭만 잘 맞춘다라면은
소스 기기에 그렇게 고가를 투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스 기기를 좀 더 합리적으로 매칭을 하셔도 음질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게 나지는 않더라. 제가 그렇게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스 기기 비용을 좀 줄이고 싶으시다면은 앰프는 그대로 가되, 제가 오늘 추천드린 앰프가 어떤 것들이죠? 유니코 150, 마크레빈슨, 일렉트로 컴파니의, 그리고 시모드 600i V2, 그리고 올인원 앰프 중에서는 네임 유니티 노바, 그리고 가장 그거보다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는 최저치로는 제 개인적으로 최저치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캄 SA30 정도. 그런 정도로 매칭을 하고, 올인원 앰프가 아닌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별도로 필요로 할 때에는 뭐 저렴한 네트워크 플레이어, 뭐 누프라임의 WR2 같은 제품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캄의 CDS50 같은 제품을 쓰셔도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소스 기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의 비용은 대략 뭐 한 앰프를 좀 저렴한 걸로 하시게 되면 1000만 원 미만에서도 구축이 가능해지고, 앰프를 유니코 150 정도는 그래도 해야 스피커가 제대로 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운드를 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치고는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다 이거예요. 대략 이런 정도 비용으로 내가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을 꾸미되 오디오적인 쾌감이 특출난 시스템보다는 나는 정말 음악을 오랫동안 우리 집에 틀어놓으면서 우리 집이 음악이 드라마틱하게 흐르는, 음악이 감성적이면서도 부드럽고 감미롭게 흐르는 그런 음악적인 분위기를 오랫동안 지속시키고 싶다, 나는 그런 분위기의 음질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중고급형의 오디오 시스템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꾸미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을 제가 다 꾸며가지고 음질을 한번 들려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설명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디오를 꾸미실 때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